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부품이었다면 미래의 반도체는 인류의 지능을 대체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앞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적어도 1000배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폭발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아니라 하드웨어인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왔지만 이제는 산업의 뇌라고 불러야 할 시대입니다. 쌀이 없으면 굶주리지만 뇌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필수적인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 경쟁의 핵심 열쇠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두뇌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 뇌에 지식을 전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속도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1000배라는 숫자가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처리했다면 이제는 고해상도 영상과 복잡한 추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폭발은 반도체의 전력 효율과 전송 속도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김정호 교수는 한국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배하는 기술 권력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바드 같은 서비스의 이면에는 수만 개의 반도체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들이 소모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나노미터의 한계를 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미세한 영역입니다. 이 미세한 세계에서의 승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할 경제적 패권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메모리와 로직이 결합된 이른바 지능형 반도체로의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치 도서관의 책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전용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삼성의 고객인 동시에 경쟁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우리가 가진 제조 역량에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듯 반도체도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되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설계 능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한국이 이 도구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1000배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사이의 통로가 너무 좁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빠른 CPU나 GPU를 가지고 있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김정호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HBM이라고 설명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기술입니다. 마치 단층 집들이 모여있던 마을에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칩 사이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인 TSV가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이 HBM의 역할은 절대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물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HBM의 기술적 완성도가 곧 AI 서버의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최신 GPU에 한국산 HBM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율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을 넘어 맞춤형 솔루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파운드리형 메모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대량 생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유연한 시장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세 공정의 한계인 3나노, 2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초미세 공정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막대한 자본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용 칩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열 관리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 칩을 겹겹이 쌓다 보니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기술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신소재와 혁신적인 패키징 공법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박사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과거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주역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개별 칩의 성능보다 여러 칩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그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전략적 행보가 한국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취해 경계를 늦추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등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냉혹한 기술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HBM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료 보급, 즉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김정호 박사가 제시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에 인공지능의 사고 체계를 직접 심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내 손안의 기기에서 즉시 추론하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기술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반도체의 진짜 위기와 그 속에 숨겨진 천배 성장의 기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을 가를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단순히 산업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박사는 한국이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새우 신세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와 중국의 거대한 시장 사이에서 우리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 기술과 장비를 무기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하여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장비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중국이라는 큰 고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만약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을 통한 안보의 요새화입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TSMC를 필두로 한 대만의 파운드리 지배력은 한국에게 큰 장벽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장벽을 넘기 위해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설계 능력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김정우 박사는 AI 전용 가속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AI 칩을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선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특히 전력 반도체와 광 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전자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의 에너지 소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나태함입니다.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김정호 박사는 연구실 안에서의 연구만큼이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시장과 결합할 때 비로소 경제적 가치라는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1000배 성장은 바로 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 혁파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인재들을 반도체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쟁국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정호 박사의 눈빛에는 위기감과 동시에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때마다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모리 1등을 넘어 AI 토탈 솔루션 1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000배의 가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현실이 됩니다. 기술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 여정은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인재, 육성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1000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사람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장비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고 설계를 돕는 시대가 왔지만 그 인공지능을 부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전 세계 수재들과의 창의력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박사는 수학과 물리라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도체 설계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전자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제어하는 고도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분야만 아는 전문가를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가 절실합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나 법대 대신 반도체 연구실로 발길을 돌리게 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김정호 박사는 병역 특례나 파격적인 장학제도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비전과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인재가 부족하면 기술의 대물림이 끊기고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매우 친숙하며 적응력이 빠릅니다. 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반도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마음껏 펼치게 해줘야 합니다. 김정우 박사는 대학 교육이 이제는 지식 전달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 배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반도체 혁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인재 유치 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는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정호 박사는 특히 여성 인재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꿈꿉니다. 섬세함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패키징과 설계 분야에서 그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단 한 명의 인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10년 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김정호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증폭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1000배 성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이며 반도체 교육은 국가 생존의 100년 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교육의 주춧돌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 반도체가 바꿀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김정호 박사가 그리는 반도체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 손끝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은 바로 우리의 열정입니다. 1000배의 성장은 기술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김정호 박사와 함께하는 이 통찰의 시간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온디바이스 AI와 개인화된 기술의 시대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미래를 꿈꿔봅시다. 자, 그럼 제5장에서 그 구체적인 미래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벽을 넘어 우리 개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김정호 박사는 이것이 진정한 AI 대중화의 시작이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두 번째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는 온디바이스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전력으로 고성능 연산을 수행하는 저전력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 그리고 우리 몸에 이식되는 의료기기까지 반도체의 영역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김정호 박사는 인간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감성형 AI 반도체의 등장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두 번째 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가전과 모바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단순한 칩 제조를 넘어 AI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정호 박사는 LPU, 즉 언어 처리 전용 가속기의 중요성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와 문맥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전력 소모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성능은 10배 높이는 저전력 고성능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저전력 설계를 자랑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미래에는 병원이나 법원에 가지 않아도 내 손안의 AI가 모든 상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적 유토피아의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김정호 박사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과 인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50년보다 더 빠르고 격렬한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의 통찰은 우리가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1000배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문명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정호 박사의 일부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2부에서는 더 놀라운 실전 전략이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응원하며 우리의 1000배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도약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파이팅! 김정호 박사와의 대화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불꽃을 지폈나요? 기술을 아는 것이 곧 미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며 기술은 그 힘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를 향해 움직이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의 1000배 성장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